자,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때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존재하면은 그것은 정당한 행위가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무죄야. 자,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도 있어요. 그리고 책임도 있어. 책임도 있다고. 그런데 이 책임은 비난이죠. 기대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책임이 비난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어. 응? 비난할 수가 없다면 이때는 이것은 벌하지 않아요. 그냥 처벌하지 않는다.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부터 좀 배우자고요. 여기는 벌하지 않는다. 그냥 처벌하지 않는다. 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자, 한번 보자고요. 기대 가능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대 가능성이 부존재하냐 안 하냐, 여기 문제는 전제 조건이 구성 요건도 있고 위법성도 있고 책임도 있는 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아니할 기대 가능성이 없는 때는 이미 성립된 책임이 조각이 돼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북한으로 납북된 어부가 북한의 강요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은 당연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범죄 사실도 있고 위법성도 정당한 행위는 아니죠.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간혹가다 나와요. 이 기대 가능성의 존재 부존재, 이것을 논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그 행위가 뭐가 돼 있어야 돼? 불법 행위면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놓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21년도 경관부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답이야 뭐 나와 있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출 문제가 많이 이제 항상 다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그런데 거기 해답이 잘못된, 형법만 그런 건 아니야. 뭐 국사도 그런다 그래. 답을 꼬다 맞힌단 말이야. 답은 이미 발표되니까. 그래서 해설을 볼 때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번 문제도 보니까 그 해설을 잘못 따라놨어. 답이야 뭐 맞겠지. 근데 이따 문제 풀겠는데 그래서 그게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 가능성은 확 더 줄여버려. 기대 가능성은 항상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 불법 행위면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기대 가능성 3번 잘 봐야 돼요. 기대 가능성은,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이 문제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봐봐. 위법성 조각은 그 사유가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존재해야만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 이 말은 적극적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돼? 이제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대 가능성은 존재한 게 아니에요.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기대 가능성이 뭐 돼야 돼? 없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기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없어야만. 그러니까 기대 가능성은 이거는 부존재 문제죠. 적극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야? 소극적 문제라고요.
기대 가능성은 그 의미가 적극적 의미가 아니라 뭐다? 소극적 가치를 걸어요. 기대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대 가능성이 없어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가능성은 소극적인 것이지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소극적 가치예요. 기대 가능성이 없어야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기대 가능성을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죠? 처벌하지 않죠. 그러면 이걸 또 그럼 이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은 뭐가 돼? 처벌하지 않죠. 근데 없는 것이 아니야. 그럼 솔직히 말하면 속된 말로 하면 있다는 말이죠. 기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처벌하는 거죠. 근데 기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없으면은 뭐가 돼? 처벌하지 않은데 책임이 조각돼서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 가능성은 있다가 지금 주제가 아니라 주 포인트가 아니라 뭐야? 없다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가능성이 없다 또는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주 포인트가 뭐라고?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볼 때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니까 결론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뒤에가 여러분 이건 이제 공부할 때 잘 보는 거예요. 성자가 들어가잖아요. 뒤에가 성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가치 문제예요. 존재 문제가 아니라 가치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봐봐. 여성, 여자 이건 다른 말이에요. 뒤에가 이 성자가 들어가죠. 성.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위성 또는 뭐 존렌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평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들어가면 이건 존재 문제. 이거는 이제 평가 문제고 당위성이라 그러는데 평가 문제라고 말해요. 즉 그래서 우리는 여성스러운 남자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존재적 개념은 남자인데 근데 여자스러운 남자란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자가 들어가면 이런 평가 문제, 존재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 가능성 그러면 이거는요. 뒤에가 성자죠. 이거는 개인의 존재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항상 일반 평균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뭐로 평가한다? 평가적, 개인적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 일반적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물론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여기 구성 요건이 지금 범죄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뭐라 배웠냐면 고의라 그랬고요. 요 책임편에서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이제 여기 우리나라 이제 일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기대 가능성의 존재 여부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냐? 당연히 아니죠. 고의의 인식 대상은 뭔데? 범죄 사실인데. 그쵸? 맞잖아요. 우리가 고의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 범죄 사실 인식하는 거죠? 어제 이거 몰라가지고 우리 큰놈 나한테 눈물 막. 이 새끼가 몇 번은 갈짝 잊어버려. 그래서 그냥 어제 반 죽여놔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안 보여. 나 겁이 덜컥 나죠. 갑자기 사라져. 어디 가봤지? 막 때리니까. 개자식이 그냥 그렇게 소리쳐 듣고 나서도
옆에 뭐 홈플러스 가서 뭐 과자 사고 있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뭐라 그랬지만은 이해는 해요. 왜? 요거 쉬운 것 같지만은 가장 기초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설명하고 있는 게. 그런데 굉장히 쉬운데 어려워해요. 그래서 공부를 한 10년, 예전에 사법시험 준비한 애들 10년 이상씩 가도요, 이거를, 이 기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틀려.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10년 이상 해봤자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래서 막 어제 막 혼낸 거 그래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것뿐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리 생각하면 돼. 지금 뭐, 이런 뭐, 책을 쓴다 할지 이런 사람들은 뭐, 나이가 50 다 넘어가니까 막, 자기 딴은 몇십 년씩 했겠죠?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책이 막 안 맞고, 답도 잘 못 고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잊어버리 말하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고의라는 것은 일단 범죄 사실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위법성 인식은 위법성을 인식하는 거고,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인식에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오는 거야? 착오란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대 가능성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잖아요. 맞죠? 인식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두 번째,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대 가능성에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건 착오하고 관계없어요. 이런 문제가 경찰직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이건 쉽기 때문에 경찰직에 많이 나와요. 이 적극적 문제냐 소극적 문제냐는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기대 가능성의 문제 전제 조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좀 7급 문제 같은데 그 경감부에서 좀,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시험 난이도가 조금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또 하나 있어요. 다시 할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대 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평균 일반이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뭐한다? 행위자 인식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착오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기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형법에 적극적 규정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형법 총칙에가 있다 배울 12조에 뭐가 있냐면 강요된 행위라는 게 있어요. 형법 총칙에 강요된 행위라 이게 줘졌어요. 총칙에 이따 배울 거야. 그리고 이제 각 칙에는 친족 간 범인 은닉 그러니까 친족 간의 범인 은닉한다면 그럼 당연히 범인 은닉이라는 범죄 사실에 해당되고 위법성도 있고 다 책임이랑 다 있어. 그런데 우리는 친족 간에 그걸 숨겨준 거를 숨겨주지 않아야 된다는 기대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책임이 조각되는 거예요. 친족 간 범인 은닉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면 안 돼요. 정당한 행위는 뭐를 정당한 행위라 그래?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를 정당한 행위라 해요. 이 문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봐봐. 그러니까 봐봐. 강요된 친족 간 은닉, 친족 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증거인멸은 내가 이게 가로를 안 쳐놨네요. 거기를 가로를 쳐가지고요. 자신에 대한 증거인멸 있잖아요. 이건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이라고 써놓으세요. 구성요건. 이거 경찰직이 최근에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경찰직 문제가, 형법 문제가 약간 좀 난이도가 조금 있게 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죄는 조문회가 나와 있어요. 타인의 증거인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증거인멸은 처음부터 뭐가 아니야? 구성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증거인멸은 위법성 조각도 아니고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내가 한담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경찰직 문제 하나 보자고. 이거 주어진 대로 가지고요. 자, 강요된 행위가 된다. 그럼 뭐가 돼요? 강요된 행위다. 그럼 뭐가 돼?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죠?
그래서 뭐한다? 책임이 조각됩니다. 그러면 강요된 행위는 불법 행위 아니에요? 불법한 행위입니다. 이 강요받은 이 행위가 무슨 행위라는 거? 이 행위가 지금 불법 행위라는 거예요. 불법 행위인데 이 행위가 뭐가 없어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구급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강요된 행위는, 그러니까 강요된 행위는 무슨 행위야? 불법 행위예요. 이 불법 행위가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정당방위를 하려면 그 행위가 무슨 행위가 돼야 돼? 위법행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요된 행위는 당연히 위법행위 아니야. 위법행위죠.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구급에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책임 감경 사유는 내가 한번 적어놔 봤어요. 뭐 영아 사례랄지 영아 유기랄지 위조 통화 후 지정 행사죄 이런 거 있고요. 초법규라는 말은 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법에는 없는데 기대 가능성이 이런 것도 없지 않냐. 그래서 벌하지 말자. 이런 거 학설이 말하는 건데 1번을 좀 조심해야 돼요. 1번.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예요. 내가 그 가로에 뭐라 해놨냐면 김재규, 박정희 총으로 쏴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이제 그 부하들에게 총을 주면서 야, 너네들은 경호실 요원을 쏴서 죽여. 나는 박정희를 쏴서 죽일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쏴 죽였잖아요. 여기 재판에서 그 부하들의 뭐가 문제가 됐냐면, 자, 우리 이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경호원을 쏴 죽인 건 사람을 죽였으니까 뭐가 돼? 구속요건 해당이 돼요. 위법성이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 그랬어요.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른 부하 직원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 여기라는 거예요. 당시에 강요된 행위지 않냐? 상관이 야 저놈 죽여 그랬는데 싫어요 이럴 수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변호사들이 뭘 주장했냐면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그랬는데 판례가 인정을 안 했어요. 이 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경찰들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박종설 고문 치사 사건에서도 뭐를 주장했냐면 아니 내가 고문하기 싫은데 상관이 나보고 고문을 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하냐? 안 됩니다. 그래서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른 부하 직원들 행위는 무조건 처벌됩니다. 위법성 조각도 안 되고 뭣도 안 돼?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꼭 알아놓고요. 그 다음입니다. 생명신체 이외의 법익에 대한 강요된 행위가 되는가? 이거는 학설 대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의무의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의 충돌. 의무의 충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의무를 이제 해야 되죠. 그럼 안 하면 뭐가 돼? 부작위로 처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의무가 있어. 근데 두 개 중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거기다가 높은 가치와 동가치의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그 증인으로서 소환 명령을 받았어요. 증인으로서. 그러면 이제 그 소환 날짜가 12월 2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오라 그러고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오라고 합니다. 나 몸은 하나인데 가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 의무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군데를 가면 한 군데를 안 가면 부작위범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 의무를 비교해서 의무가 둘 다 동같이 하면 뭐가 돼? 정당한 행위가 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법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낮은 가치 의무를 이행했다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놨잖아요. 자, 이제 그 선장이 뭐가 물에 빠졌어. 사람도 빠지고 물건도 빠지면 당연히 뭐를 구해야 돼? 사람을 구해야 된 건 당연한데 만일에 물건을 구했다는 겁니다. 낮은 가치를 의무를 이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법성이 조가 안 되죠. 그런데 기대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 뭐냐면 인류의 보물이야. 뭐 예수의 뭐라 그럴까? 예수의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성배인가? 부척가모니의 살이야. 그래서 구할 경우는 위법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지 않냐라고 해서 이건 학설 대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정도. 그러니까 동가치나 높은 가치는 위법성 문제고 낮은 가치는 책임의 문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기대 가능성이 부존재하여 과연 책임이 조각돼서 처벌하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가 뭐 194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72년 정도의 판례가 몇 개나 있냐는 겁니다. 총 몇 개밖에 없다? 4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해서 처벌되는 거로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4개는 암기해야 됩니다. 첫째, 기간고장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선원의 국가보안법 행위입니다. 아까 처음 해놨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이 이제 그 미성년자들은 뭡니까? 나이트클럽 못 들어갑니다. 수학여행은 대학생이 한 30명이 왔는데 나이트클럽 들어가려고 이제 그 주민등록증을 다 검사를 못했죠. 그럼 나이트클럽 들어가면 밤이겠지. 그래서 이제 대충 보냈는데 그중에 한두 명 껴 있었어요. 미성년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원 다 감시할 수는 없었다.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수험생이 문제의 답을 우연히 알아야 됩니다. 우연히. 이게 뭐냐 그러면 실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여러분은 아마 상상치도 못할 거야. 60년대쯤에는 60년대죠. 우리나라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럼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그 얇은 파란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긁습니다. 글을 써요. 출제 문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륵드륵 밉니다. 기계로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람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이렇게 써야 돼. 자기 여기다 뭐 긁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누가 하냐 뭐 여직원들이 많이 해요. 회사 같으면 내일 시험 본 문제를 회사 여직원이 이제 못하고 집으로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긋고 있었겠지. 잠시 화장실 간 틈에 남동생이 와서 그걸 본 거야. 남동생이 그 회사 시험 보러 갈 사람이야. 답을 본 거지. 우연히 본 거야. 누나하고 둘이 짠 게 아니야. 이래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정하게 시험 보면 위기한 위기한 업무방해죄입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알았죠. 시험 본 거는 뭐가 돼? 업무방해죄인데 그 사람에게 우리는 시험을 보지 아니할, 난 안 봐. 이렇게 할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사장이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준 겁니다. 월급 못 주면 근로기준법이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없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처벌되는 겁니다.
자의로 스스로 북한으로 탈출한 행위, 직장 상사 범법에 가담한 부하의 행위,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 진술한 경우. 최근에는 오범이 많이 나오는데 영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 해줍니다. 불법 건물이라고. 그래서 계속 영업한 거예요. 허가 안 해준다고 해서. 그건 당연히 처벌됩니다. 6번째, 이미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증언 거부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범행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계속 허위 진술합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것은 위증죄가 됩니다. 니은은 이제 그 기억과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겁니다. 관계는 없는데 아직 소송 중인 공범입니다. 이건 함정 문제예요. 유죄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범 사건에 당연히 뭐가 있어?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면 자기가 유죄 판결 받을 염려가 있잖아요. 나 저놈이랑 같이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에게 그 증언 거부권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증죄가 안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위증죄에 사도록 하고요. 통일원 장관의 허가도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한 행위 당연히 처벌됩니다. 최근에 8번째로 한번 보자고요. 여기 저번에 했던 거예요. 자, 입영기피법 제88조가 있는데 병역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입영기를 안 가면 이제 이게 입영기피죄인데,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이 안 간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처벌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 입영을 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위급성이 조각되는 거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는 무슨 문제였었지? 구속요건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실은 작년에 맞았어야 돼요. 이거 작년에 최초로 나와서 조심해라는 무지하게 있거든. 정당한 여러분 봐봐. 88조는 지금 이게 무슨 문제야? 구속요건이잖아요. 88조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이씨 입영길에 안 갔어. 없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거야. 그럼 뭐 어디에 해당되지가 않아? 88조에 해당되지.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거는 정당한 행위 아니에요. 위법성 조각 사유도 아니고 기대 가능성 문제도 아니다는 거 조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강요된 행위입니다. 기대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자, 제12조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자기나 친족에 대한 위해, 협박입니다. 위해를 받고 한 이 불법행위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불법행위가 이 말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고 한 이 불법행위가 이 말이에요. 불법행위는 우리는 이 불법행위는 뭐가 없어? 기대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 책임이 조각된다 이 말이에요. 요 순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요된 행위라 그러는데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불법 행위가 되면서 뭐가 있어야 돼?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관한 판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강요된 행위는. 판례가 18살 먹은 소년이 일본으로 밀항을 했어요. 돈 벌려고. 그런데 일본의 저청년들에게 피가 된 저청년들에게 그래가지고 공산당 서약을 하고요. 공산당이 됐습니다. 자,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불법 행위죠. 그런데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뭐한다? 책임이 조각된 유일한 판례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항할 수 있는 폭력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뭐 아까 있었던 상관의 위법한 명령, 기억 또는 니은 그 선거의 날 후보자가 신문사에서 야, 여론조사 비용 좀 달라. 이렇게 돈 주는 거.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예전에 김현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북한 공작원인데 그 사람이 대한항공 폭파해버렸단 말이에요. 한 300명 정도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비행기를 사람을 죽였으니까 뭐가 돼? 불법행위 맞죠? 이 김현이라는 여자는 뭐를 주장했냐? 나는 북한에서 그 공작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내 생각, 내재적 관념에는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압박이 있었다는 거야. 난 그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다 했는데 판례가 웃기는 소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선고했는데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그래갖고 지금 결혼해 살아요. 그래갖고 그제 방송에 나왔고 또 나불나불 대고 다녀요. 뭐 정보 안기부 요원하고 결혼했다던데. 하여튼 방송에 무슨 방송 어디밖에 안 나와? TV조선에 나오겠지. 하여튼 뭐 그래서 유가족들은 이제 아직 한번 쳐봐. 김현이 치면은 뭐 모든 의무를 받고 있다는데 그건 우리 수없이 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 김현이 사건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서 이 말이겠죠. 형성된 내재적 관념, 자기 이제 그 사상이란 말이야. 내재적 확신에 따라서 행위자 스스로 한 행위죠. 스스로 폭발했으니까 이건 뭐가 아니다?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왜 문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내가 좀 조심하자고 자꾸 했었는데 이번 2월 시험에 이번 2차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요거. 자, 봅니다. 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걸로 빼먹고 나왔구나. 봐봐. 이 폭력이라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로 빼먹고 넘어갔네요. 폭력이란 어떠한 그 심리 육체적인 억압에 의해서 육체적 어떠한 그 육체 심리적인 억압을 당해서 한 육체적 행위. 심리적으로 억압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 새끼 죽여버린다 할 때 막 때립니다. 막 안 하면 때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뭐가 돼 있어? 억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하면 막 때리는 거예요. 안 하면. 두 번째,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억압되는 행위입니다. 윤리적 의미. 그러니까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가 억압된 행위뿐만 아니라 이 말은 이제 안 하면 뭐 한다? 막 때리는 거예요. 야, 너 가서 쟤 좀 때려. 아, 싫어. 때려, 이 새끼야. 하고 막 때린 경우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얻어 터지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육체적에 의해서 심리가 억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 이를테면 이제 여기 뭐 할례가 없으니까 내가 예를 들 수밖에 없잖아. 자,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존경한 목사가 그동안에 목사가
뭐라 그러지? 형제라 그런가? 형제! 가서 도둑질 좀 해오세요.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싫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가 사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윤리적 의미에서 억압된 경우야. 자기가 양심적으로 시키니까, 아까 김현희가 여기를 주장했던 거야. 윤리적 의미 억압된 경우다. 나는 북한에서 막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공작원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판례가 인정한 경우는 없죠.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뭐다? 심리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육체적 행위를 하는 경우, 심리가 억압돼가지고, 요게 일반적이겠지. 막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 억압이라는 것은 뭐다? 저 새끼가 나를 때리지는 않은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막 이럴 수도 있잖아. 막 예를 들면 막 자식이 막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발 좀 가서 아버지 학교 선생인데 아버지 가서 학교 시험 문제 답장 빼주세요. 막 울면서 안 하면 나 자살해 부를 거예요. 이런 경우. 이걸 뭐라 그래? 윤리적 의미에서 억압이라 그래. 물론 인정한 판례는 없어.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이 억압된 경우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 억압된 경우도 뭐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나오는데 이제 강요된 행위가 아닌 경우는 많아. 이를테면 이런 경우란 말이야. 봐봐. 윤리적 의미에서 억압된 폭력으로 보는 게 이제 이렇게 하면 빠르겠다. 봐봐. 상하 관계 있잖아. 직장 상사에 의한 성행위 있잖아. 폭력에 의한 간음이라 그러잖아. 위력에 의한 간음 속에 윤리적 의미가 들어간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상급자가 예를 들어서 사장이 여비서를 모텔로 데려가는 거야. 싫어요. 물론 이럴 수 있겠지만은 안 가면 뭐야? 잘릴 염려가 있잖아. 아니면 너무너무 존경하는 스승이 이런 경우란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 윤리적 의미에서 억압된 위력이라 이렇게 불러. 많아 막 죽여 이런 말은 안 했어. 이것도 다 범죄 행위야. 그래서 그런 윤리적 의미 억압의 범죄는 많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해서 한 행위가 뭐한다? 불법 행위가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 판례는 없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리적 폭력을 설명해먹었지. 물리적 폭력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 아니에요. 물리적 폭력은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절대적 폭력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2번 내가 예를 들어놓은 건 2번을 왜 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경찰직 마지막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놨는데 원래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는 이걸로 설명 안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봐봐.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과 물리적 폭력 예를 이렇게 들거든. 수업 시간에. 봐봐. 고등학교 때 뒤에 두 학생이 떠들었단 말이야. 선생님이 둘 다 나와 그래. 여러분은 막 그런 걸 모를 거야.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그랬거든. 딱 두 놈을 세우는 거야. 서로 뺨을 때리라고 합니다. 둘이 방금 그들이 장난치고 놀았잖아. 뺨을 때리는 거야 이렇게. 안 때리면 어디 터지니까. 이걸 뭐라 그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야 뭐야? 심리적으로 억압된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사람의 뺨을 때렸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 폭행죄입니다. 하지만 안 때릴 수가 없잖아요.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이 있다가 근데 둘이서 세게 때리진 않지. 방금 친구였는데 선생이 이제 있다가 그렇게 빨리 못 때리 새끼야 이리 와봐. 딱 그래갖고 이제 이 학생이 손목을 잡아가지고 딱 때린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기 손은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 복디지. 그러면 이제, 성질나지. 어찌됐든. 너도 해봐. 빡 때리면 이제, 둘이서 이제 막 때리면 이제, 우리 뒤에서 죽겠다고 웃죠. 참 야만적인데, 이때 그 선생이 손목을 잡아 때릴 때 이 행위는, 자기의 행위가 뭐가 돼 있어? 자신의 의사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사에 의한 행위죠. 이걸 뭐라 그래? 물리적 폭력, 절대적 폭력. 이따 공부 좀 하겠는데 자기의 실제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뭐가 돼 있어? 지배가 돼 있어. 이걸 우리가 여기서는 물리적 폭력, 절대적 폭력이 뭐라 그래? 실행 지배라고 말을 씁니다. 실행 뭐다? 지배 이렇게 씁니다. 공범에서는. 실행 지배. 실제 행위가 지배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행이 지배된 사람의 행위는 당연히 뭐가 없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뭐가 없는 거야? 구속요건이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건 불법 행위가 아니에요. 설명은 이렇게 하고 그 얘는 이걸 들어놓은 거예요. 왜? 여기 마지막 경찰직 문제였거든. 봐봐. 갑이 을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을이 넘어지면서 당연히 병을 또 밀었죠. 이때 을의 행위는 뭐죠? 밀기는 을이 밀었지만 을의 행위는 갑한테 실제 지배되어 있었죠.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 그래서 을은 강요된 행위가 아니에요. 형법상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랬는데 2차 문제는 아까 손목 잡은 거 나왔는데 이따 보도록 하고, 다음에 방어할 방법이 없는 위해 협박입니다. 여기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입니다. 이때 친족에는 법률상 친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친족도 포함된다는 걸 꼭 조심해야 돼요. 사실상 친족이 포함된 경우가 여기밖에 없어요. 포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신체에 대한 협박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너 가서 회사 돈 훔쳐와. 안 훔쳐오면 너의 나체 사진을 뭐 한다? 인터넷에 뿌려버릴 거야. 명예를 훼손시킬 거야. 이렇게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만일에 회사 돈을 훔쳐왔을 때는 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아니죠. 생명신체는 아니잖아요. 명예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요거 이제 뭐다? 학설입니다. 학설이고. 그 다음에 강요란 피강요자의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초래한 강요된 행위를 하는 것은 강요된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납북돼서 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가 아니고, 강요를 받은 이 행위는 불법 행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안 하면 막 두들겨 팹니다.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이건 강요된 행위가 아니야. 왜? 공부를 한 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니까? 불법 행위가 아니니까. 맞죠? 강요를 받고 한 행위가라도 그것이 불법 행위가 아니면 그 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야? 강요된 행위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강요받은 행위와 피강요자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효과, 피강요자는 책임이 조각이 되어 무죄가 됩니다. 특히 그러면 이 강요된 행위는 무슨 행위야? 불법 행위입니다. 이 강요된 행위는 불법 행위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다?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행위니까? 불법 행위니까. 잘 나온 문제고, 그 다음에 강요한 사람은 나중에 배울 간접점검으로 처벌됩니다. 자,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이랬어요. 이 책임이라는 게 비난이라고 했습니다.
비난의 근거가 그 사람의 의사에 두냐 성격에 두냐. 의사에 두는 것을 뭐라 그래? 도의적. 성격에 두는 걸 뭐라 그런다? 사회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번에 자,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잘못된 성격을 형성한 성격 책임의 근거. 이건 도의적이 아니라 뭐다? 사회적 책임론이에요. 이 비난의 근거가 성격에 둔다, 유전에 둔다. 이거는 뭐야? 사회적 책임론이에요. 비난의 근거를 그 사람의 의사결정한 행위에 둔다. 행위, 의사에 둔다. 이걸 뭐라 그래? 도의적. 우리나라 이론이라 했었죠. 2번.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충동 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심신장애가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그죠? 다만 그게 매우 심각하면 뭐가 돼? 심신장애로 보고. 3번이에요. 갑이 음주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많지 않은 운전을 결행하여 부주의로 A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때는 이걸 뭐라 그러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렇게 부르죠. 이 경우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위법성 인식. 인식은 어떻게 판단하냐 했더니 당연히 행위자의 개인의 인식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된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이 아는 위법성 인식과 내가 아는 위법성 인식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사람이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사용자가 돈이 없어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못 줬어요. 자,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다? 책임이 조각됩니다. 기대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표시한 것은 했어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자기 범죄 사실에 허위 증언을 한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뇌물을 공유했다는 거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디귿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경찰의 상급자의 명령에서 고문한 거 없다고 할 수 없죠. 처벌합니다.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하지 않죠. 디귿은 처벌하라.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4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겁니다. 3번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무엇도 포함이 돼? 윤리적 의미에서 억압된 경우도 포함된다. 2번 자 자신의 강도상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자 자신의 범행을 그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유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를 우리는 원인에 있어서 뭐라 그런다? 자유로운 행위 그랬어요. 심신장애에 대한 총칙 규정이 배제가 되고 자 심신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답니다. 한다 아니에요. 4번 정신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항상 행위 당시죠. 사물 변별 능력과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고 충동 조절장애와 성격적 결함은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이 성장 교육 과정에서 내재적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은 강요된 행위 아니죠. 여기는 강요된 행위는 안 봤어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안 봤어요. 3번이 틀렸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심리가 억압돼서 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된다. 5번, 이번에 2차 문제네요. 책임 조각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는 것은 했어요. 1번입니다.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 고의는 없이 방할 의사로 폭행을 하였는데, 자, 말이야. 자기는 뭐죠? 강도인 줄 알고 폭행했는데 자신의 친구였더라는 거야. 강도였으면 뭐가 되지? 위법성이 조각되죠. 근데 강도가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뭐다? 착오구나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에? 자기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착오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상방이죠. 상황을 뭐 한 거야? 오인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고의범으로 처벌한 학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다? 엄격 책임설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뭐다? 과실범이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였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 이제 나머지 다 과실범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학설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법효과 제한설이에요. 법효과 제한설은 불법 고의는 인정되는데 책임 고의가 없죠? 그래서 뭐가 돼? 과실범이 된다는 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1번은 과실상해죄가 맞아요. 맞죠? 그런데 과실은 뭐였다? 부주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는 이랬어요. 자, 회피 가능했으니까 뭐가 돼? 책임설에 따르면 행위자는 뭐가 돼? 무죄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과실상해인데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할 의사로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하는 과실이 회피 가능했을 때 이 말이에요. 과실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법역과 책임설의 행위자는 무죄가 되고 2번입니다. 엄청난 체력과 힘의 소유자인 체육선생이 연약한 만 16세 여학생의 갑의 손목을 잡고 휘둘려 갑의 손으로 옆에 있던 을에게 상해를 가한 거예요. 자, 이건 뭐죠? 물리적 폭력이죠? 절대폭력입니다. 12조 강요된 행위 아니에요. 12조에 강요되는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뭐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말해요. 손목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기는 책임 조각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경기불황에 의하여 경기불황에서 임금 지급을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준으로 인한 자금 사정으로 도저히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건 뭐죠 아까? 기대 가능성 없는 경우죠? 4번. 수학여행 이거 있죠? 자,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 1번은요. 폭행을 했구나. 그래서 과실폭행이 되는 거잖아요. 과실폭행. 그런데 우리가 과실폭행죄 없잖아요. 과실범 뭐뭐 있어? 교장실, 폭파, 일수상사가. 그러니까 내가 상해 고의가 없었댔구나. 개자식 헷갈리게. 상해 고의는 없이 뭘 했다? 폭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실폭행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 과실폭행죄란 범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무죄가 되는 거죠. 이 경우 폭행죄가 되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학설 하나밖에 없죠. 무슨 설? 원격 책임설. 나머지는 다 과실범 되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번입니다. 기대 가능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기억,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았던 사정만으로 영업을 계속해요. 그건 처벌합니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니은다크 했죠?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디귿은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사용자가 돈 없어서 못 준 거. 니을, 없는 경우 아니죠? 영업 신고가 접수되지 않자 계속 영업한 거 처벌합니다. 미음도 뭐예요? 없는 경우 아니죠.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뭐죠? 디귿 하나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없는 경우 판례 4개 있잖아. 4개. 나머지는 다 없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 고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12조의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에 의해서 억압된 경우뿐만 아니라 뭐다?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되죠? 1번은 틀렸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물리적, 절대적 폭력은 해당되지가 않죠? 이거는 구성요건 문제예요. 그 다음에 3번. 친족에 대해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서 강요된 행위는 강요된 행위예요. 자, 그래요.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형이 강경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 책임이 조각되는 겁니다. 벌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강요된 행위에 의하여 법익이 침해된 제3자는 이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 이 강요된 행위죠, 여기 지금 현재. 정당방위할 수 있지요. 무슨 행위니까? 불법 행위니까. 답은 5번이 맞네요. 8번. 다음 기대 가능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을 한 행위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1번은 이제 당연히 기대 가능성이 없는데 여러분이 여기 뭔 소리야? 이 말은 이런 말이야. 만일에 학원에 영업정지가 때려졌어. 이 학원에 대해서. 영업정지는 이제 행정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영업정지 할 만한 사유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먼저 소송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이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가 총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때렸잖아요. 총장 직무를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옳으냐 그러냐를 먼저 하기 전에 윤석열이가 이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가처분 신청을 먼저 잠정적으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심리가 어제 한번 열렸을 거예요. 결과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게 신경 안 쓰니까 어디서 모르겠는데 그 가처분은 잠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영업정지가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면은 세월이 오래 가잖아요. 그동안 난 영업을 못하면 손해잖아. 그래서 이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처분이 받아진 거예요. 이 정지 처분이니까 윤석열이 같으면 직무집행 배제에 대한 가처분이 받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직무집행을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난 영업해도 되냐는 겁니다. 가처분이 받아졌으니까 이 말이에요. 꼭 가능할 것 같아 본인은. 근데 그 가처분이 받아진 것만 갖고는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1번이. 2번이 되네요. 2번은 정당 기대 없는 경우 맞죠. 도너스 못 준 거고 3번 안 되죠. 4번. 여기를 보자고요. 이거 함정 문제야.
교수가 출제 교수들로부터 시험 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수험생에게 몰래 알려줬고 그렇게 알게 된 이 수험생이 답안지를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험생은 이 답을 우연히 한 게 아니라 그 교수를 통해서 넘겨받은 거죠. 이건 우연히 한 것이 아니죠. 이거는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에요. 저거는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우연히 알아야 돼. 우연히. 그 다음에 옳은 설명은 친족의 명예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강요된 행위도 안 된다. 이건 뭔 소린가?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건너뛰읍시다. 무슨 소린가 잘 모르겠으니까 2번입니다. 12조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번이 맞는 말이죠. 1번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건너뛰고 3번.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 이거 안 되죠. 없는 경우 아니죠. 4번도 아니죠. 김여인 사건. 그렇다면 1번은 뭐냐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걸 달리 1번이 답이 아니란 말이지. 답은 2번인데 어떤 사람은 그 강요된 행위가 생명신체니까 명예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나는 그 사람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기 12조란 말을 안 써놨어요. 그냥 강요된 행위라 했어요. 나는 이거는 뭐라 보냐면 그래요. 협박을 받아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게 뭔 아니야? 불법 행위는 아니에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도 하고 싶은데 하여튼 1번 문항은 어떤 의도로 냈는가 잘 모르겠어요. 답은 2번이 맞는데 아마 그래서 수험생들이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1번하고 2번하고. 그런데 답은 2번이었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범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특별범죄, 오늘하고 다음 주 1시간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칙 들어갈 겁니다. 각칙에 제3범죄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범죄가 뭐냐면, 고의의 기수범죄가 모든 범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죄 또는 범죄. 그럼 항상 여기를 말해요. 아, 그건 고의면서 뭐다? 기수범죄구나. 기수범죄구나. 자, 별도의 이제 이 범죄 외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범죄를 우리는 특별범죄 또는 예외범죄 이렇게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돼.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해요. 여가 이제 배울 게 뭐가 있냐면 예비 음모, 미수범, 그리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대향범,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해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범죄들이에요. 됐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첫째 요 두 개를 묶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비 음모와 미수입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예비 음모와 미수의 범죄는 그 범죄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 범죄를 나눕니다. 제일 먼저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범위, 요게 제일 기본이에요. 범죄를 할 의사, 요거에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범위는 무엇의 줄임말이야? 범죄를 할 의사예요. 이 다음 단계가 예비 음모입니다. 선동선전, 선동전 빼도 되는데, 그 다음에가 음모 예비, 그 다음 단계가 미수, 그 다음에가 기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구별은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 의사가 조금 위험성이 있으면 여기가 뭐가 돼? 선동선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놈과 요것의 구별은 위험의 구체화입니다. 똑같은 위험성인데 어느 정도 위험이 구체화가 되면 여기는 뭐라 그래? 음모, 예비 이렇게 합니다. 구체화가 되면.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의 구별은 실행착수입니다. 그리고 요놈과 요놈의 구별은 충족의 문제입니다. 구성요건의 충족이에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자, 이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범위는 절대로 처벌 안 합니다. 됐죠? 자, 선동선전 위험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건 구체적이고 음모예비는 했었죠. 그래서 가장 기본 범죄가 뭐라고? 고의의 기수입니다. 그래서 형법의 범죄, 죄, 그럼 뭐를 말하는 거야? 고의의 기수 말이에요. 이것도 기본이에요. 여러분 소송법에서 이거 나와요. 소송법에서도. 그러면 유죄 판결 이유할 때 유죄 판결 이유를 써야 되거든. 이때 고의 기수범죄에 대해서는 그게 고의범이다, 기수범이다는 이유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냥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런 뭐가 돼? 고의의 기수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미수범이나 과실범이었을 때는 이유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적어야 됩니다. 니는 과실범이다라는 말을 써줘야 돼. 이건 형사성법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또는 이렇게도 과거에 뭡니까? 그 물어본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다음 중 형법 총칙에 직접 규정이 없는 범죄가 뭐야? 총칙에 1번 예비음모, 2번 미수, 3번 과실, 4번 기수. 뭐예요? 총칙에 규정이 없어. 직접 규정. 기수범이야. 기수란 글자가 없어, 형법 총칙에. 이거 따로따로 다 규정이 있습니다. 이따 배울 거야. 예비음모랑 범죄 있고 미수범 있고 과실범 있잖아요. 다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총칙에 따로 고의 기수범죄란 규정은 없습니다. 왜? 그냥 범죄예요, 범죄. 여기를 말하니까 이렇게도 앉아 있었고. 기수가 되면 범죄가 즉시 종료되는 범죄를 뭐한다? 즉시범. 기수에도 행위가 계속되는 범죄를 뭐라 그래? 계속범인데 이 계속범은 최근에 범인 도피, 강금, 일반교통방해죄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 자, 선동선전부터 봅시다. 그러면
이 선동선전을 처벌하려면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규정이 있는 범죄가 몇 개 있는데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거는 뭐 한다? 그냥 읽어본다는 정도. 요거에 나오면 할 수 없는 거고. 자, 내란죄, 선동선 처벌하는 게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이런 범죄가 뭐야? 선동선전을 처벌합니다. 그러면 자, 내란 선동죄가 경찰직 한 2번 나왔다는 거예요. 내란 선동죄가. 왜냐면 이게 예전에 그 통진당이란 정당에 의해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지금 내란 선동죄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 깜빵에. 그래서 이제 그 통진당 해산됐단 말이에요. 한 10년 채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그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래서 당시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그 내란 선동죄로 해서 그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징역 7년인가 10년인가 받았을 거예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내란 선동죄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봅시다. 내란 선동죄는 내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위험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위험성만. 그쵸? 그래서 피선동자가 뭐죠? 내란 선동을 받은 사람을 말하죠. 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이나 또는 실행행위를 나아갈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선동자들이 난 내란을 할 거야. 아니면 나는 꼭 행위를 할 거야 라는 개연성이 필요한 건 아니고 뭔 성만 있으면 된다? 위험성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없어요. 만일에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도 단순한 특정한 정치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 선동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정치적 사상을 말하는 거냐, 위험성이 있는 거냐는 결론적으로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야? 법관이 판단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개연성도 필요 없고, 피선동자들의 결의도 필요 없고, 그냥 위험성만 있으면 뭐가 돼? 내란 선동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인데, 내란 음모가 되려면 위험이 뭐가 돼야 돼?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야 되는데, 당시에, 이따 설명을 하기엔 이 사람의 행위가 그렇게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위험이. 그래서 내란 음모죄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선동죄로만 처벌했습니다. 자, 형법 제28조. 음모죄입니다. 형법 제28조가 총칙에 범죄의 음모 예비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뭐한다? 없는 한 벌하지 않는,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거죠. 법에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범죄는 지금 무슨 범죄야? 범죄 그랬잖아. 당연히 무슨 범죄야? 고의의 무슨 범죄야? 기수범죄의 뜻이야. 왜? 범죄는 뭐를 말해? 고의의 기수범죄. 그러니까 고의의 기수범죄를 음모, 예비한 자는 위험이 구체화가 되면 뭐한다? 법에 규정이 있으면 음모예비죄 처벌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 보자고. 예비 음모에 대한 예비 음모죄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안 돼. 미수범에 대한 예비 음모 있을 수가 없어. 과실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예비 음모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반드시 무슨 범죄에 대한? 고의의 기수범죄에 대한 예비 음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왜? 28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다음입니다. 음모란 2명 이상이 이제 범죄를 모의하는 건데 단순히 모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위험이 어느 정도 뭐 돼? 구체화가 돼야 됩니다. 구체화. 그래서 내란 음모죄와 관한 판례가 있는데 아까 이제 그 통진당 사건입니다. 2명 이상의 사이에 어떠한 폭동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도 않고 시기, 실행 방법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으면 그것은 뭐가 아니다? 음모가 아니다. 단순한 뭐에 불과해? 선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위험이 구체화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음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범죄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자. 세부적 합의는 있을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주요 사항이 어느 정도 윤곽은 뭐한다? 갖추. 세부적 합의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윤곽은 있어야 된다. 이런 합의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나가겠다는 확정적이어야 되고 확정적임이 단순한 생각이나 이론은 아니다. 그래서 내란 음모죄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내란에 대한 범죄 결심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은 부족하고 우리 합의가 외부로 표시되면서 뭐가 있어야 돼? 위험이 있어야 돼. 우리 둘이 내란할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피고인이 130명을 모아놓고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시는 전국학 권역의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하자라고 했다. 파괴해버립시다. 자, 뭔 성은 있어? 위험성 있죠. 그래서 뭐가 선동죄는 되지만 구체적으로 몇 월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너는 이걸 해라라는 구체적인 게 없죠. 그래서 뭐는 아니야? 내란 음모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30명 다가 나는 정말 내란을 해야 되겠다는 범죄 피선동자들의 범죄 의사가 결정될 필요도 없고 피선동자들이 나는 이 행위를 해야 될 거야 하는 실행 착수에 대한 결의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선동은. 이런 위험스러운 행위를 하면 선동죄다. 하지만 음모죄까지는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위험이 구체화가 안 되는 거 판례가 3개가 있는데 위험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몇 개 안 되니까 암기를 해라는 거예요. 왜 암기를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 판례가 나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위험이 있나 없나를. 개인은. 그래서 이 판례가 위험이 있다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이 나온 거니까. 제일 첫 번째 3사입니다. 군인들이 보초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둘이서 총을 훔쳐 전역이 군 제대입니다. 제대. 은행이나 현금 수송 차량을 털어 한탕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초 쓰면서. 여기 위험이 구체화가 되면 강도 뭐가 돼? 음모죄가 됩니다. 판례가. 보초 쓰면서 막연히 은행 한번 털자만 갖고는 위험이 구체화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어느 은행을 어떻게 털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냐. 그래서 강도 음모죄가 아니고요. 4번입니다. 간첩이 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했더니 차후에 나중에 자신의 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용도로 총을 샀어요. 요게 살인 예비죄가 되려면요. 적어도 누구를 죽인다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냐. 그냥 막연히 언젠가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가 아니다? 살인 예비죄가 아니다는 거. 다섯 번째, 음모와 예비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별개의 범죄예요. 그러면 음모죄를 처벌하려면 음모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예비죄를 처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예비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이제 일본으로 밀항하기 위해서 을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밀항을 포기했습니다. 둘이 그러니까 모의만 했어요. 그럼 밀항 음모죄인데 밀항은 음모죄가 없어요. 예비죄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죄로 처벌 못합니다. 왜? 음모죄가 없어요. 음모죄가 이 말이고. 세 번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비음모에서. 예비음모는 뭐에 대한 예비음모예요? 고의 기수범죄에 대한 음모입니다. 네. 자, 봐봐. 형법 334조, 343조가, 보이죠? 근데 예를 들어놨잖아.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리에 있어요. 요게 독자적 구성 요건이냐, 이 말이에요.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 어디 있잖아요. 이게 독자적 구성 요건이 아니라 기본 범죄가 뭐죠? 고의 기수범죄죠. 333조 강도 범죄에 대한 예비무라. 이 범죄에 대한. 이것이 독자적 구성 요건이 아니고 앞에가 숨어져 있어요. 이 범죄에 대한 예비무라는 거예요. 독자적 구성 요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 강도 예비죄가 되려면 반드시 기본 범죄가 뭐가 돼야 돼? 강도 고의 기수범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범죄에 대한 예비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자고요. 예비무는 기본 범죄의 구성 요건을 수정하는 범죄이지 독립한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 음모 예비행위가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법에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하여 예비죄 처벌이 가져올 범죄 구성 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 해석하는 걸 금지하기 때문에 형법 각 책의 예비죄를 처단한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포함할 수는 없다. 즉 범죄에 대한 예비무가 아니라 고의의 기수범죄에 대한 예비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333조가 강도고요. 다음 시간에 강도죄 할 겁니다. 335조가 중강도죄라는 범죄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343조가 예비무가 강도할 목적입니다. 그러면 강도죄 예비무는 기본 범죄가 뭐가 돼야 돼? 강도가 돼야 됩니다. 중강도는 안 됩니다. 중강도 예비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 범죄가 중강도는 다음에 배우겠지만 절도죄입니다. 중강도의 기본 범죄는 절도예요. 절도.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강도 예비죄 기본 범죄는 뭐가 돼야 돼? 강도죄가 돼야 됩니다. 343조에 독립적 성격을 부여하여 강도의 의미를 중강도까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유추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강도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강도에 못 처벌할 수 없다. 중강도죄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절도범이요. 체포를 당할 때, 체포를 당할 수 있잖아. 절도가.
그랬을 때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한 걸 뭐라 그래? 중강도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중강도죄냐? 강도는 아니에요. 절도범이죠. 그런데 강도죄로 처벌을 합니다. 절도범인데, 예? 절도범이라도 자기를 잡는 사람을 때리잖아. 체포를 안 당할 때 뭐로 처벌해? 절도죄로 처벌한 게 아니고 뭐로 처벌하겠다? 중강도죄, 강도죄로 처벌해버립니다. 강도에 준하여 처벌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 중강도라 그래요. 그러면 절도범이 자기가 체포를 당할까 봐서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체포당하면 칼로 찔러버려야 되겠다고. 어? 그러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강도예비죄가 되냐는 겁니다. 얘가 기본범죄가 무슨 범이었어? 뭐 하려고? 절도할 목적이었었죠. 왜? 왜 칼을 왜 가지고 있어? 절도하다가 잡히면 찌르려고. 중강도 목적으로 칼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로 처벌할 수 없어? 강도예비죄로 처벌 못한다는 겁니다. 강도할 목적으로 칼 갖고 있었어. 그럼 뭐가 돼? 그때는 강도예비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찰이면 남의 집 앞에서 어스렁거리는 놈을 잡았는데 그놈이 칼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새끼 칼을 왜 때문에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었다고. 아, 절도하다가 나중에 체포되면 칼로 찔러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불법무기 소지죄, 경범죄로밖에 처벌 못해요. 그런데 아주 강도하려 갖고 있었으면 뭐가 돼? 강도예비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찰이었을 때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 줄 알겠죠? 그리고 범죄자는 어떻게 답해야 되는 줄 알겠죠? 그 행위는 똑같아. 그 호주머니에 칼 갖고 있었어. 칼을 왜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서 얘는 뭐가 돼? 무죄가 되기도 하고 뭐야? 강도예비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칼을 왜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절도하다가 나중에 걸리면 찌르려고요. 그럼 뭐가 돼? 무죄예요. 강도하려고 뭐야? 강도예비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아주 잘 나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내가 여러분 이제 예상 문제라서 꼭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경찰 계통 조심해. 지금 경찰 출제한 이 판례가 몰라서는 출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이미 다른 시험에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경찰 시험이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범자가 있어, 우범자. 경찰들은 뻐강 우범자인데 예전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칼 가지고 이제, 보면 칼 가지고 도드라는 사람이 칼 가지고 막, 그러면 경찰 당시에 폭처법을 우범자로 처벌했습니다. 칼 가지고 달려다니면. 근데 지금 못합니다. 무슨 말이 이래 있어요. 우선 우범자는요, 폭력행위 등 처벌법에 대한 예비죄입니다. 예비죄. 뭐냐면 봅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우범자라 해서 이 우범자라는 것은 이 범죄는 무슨 성격의 범죄다? 예비죄입니다. 이 법에 규정된 범죄, 공용될 우려가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아니죠. 우려. 흉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 우범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법이라는, 그러니까 이 우범자 7조의 우범자는 독립된 구성 요건이 아니죠. 폭처법의 범죄만 뭐가 되는 거야? 우범자가 있을 수가 있어. 다른 범죄는 안 됩니다. 기본 범죄가 무슨 범죄입니까? 폭처법이니까. 그럼 폭처법에가 뭐뭐 있는가 했더니 2명 이상의 폭행, 협박, 주거 침입, 재물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없냐면 특수폭행죄가 빠졌습니다. 특수폭행죄가 없어요. 과거에 있다가. 그래서 갑은 을과 다툰 후에 자기 집에서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찔러버리겠다고. 이게 2016년에는 처벌했습니다. 뭐라고? 경찰들은 우범자라고. 특수폭행죄.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왜?
특수폭행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법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특수폭행에 대한 우범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7급에서는요, 폭처법의 우범자는 무슨 성격의 범죄냐 물어봤어요? 예비적 성격의 범죄입니다. 예비죠, 예비. 우범, 사용했다는 게 사용할 우려가 있잖아요. 예비예요, 예비. 조심해 놓고, 그다음 음모 예비도 실행예비가 있어야 되고, 주관적 형법적 예비죄는 기본 범죄가 고의의 기수범이다. 그래서 과실범 이런 거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예비문은 없다. 미수범도 없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무슨 범죄가 돼야 되냐면 고의범이 돼야 됩니다. 고의범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이 있는 게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병정을 고용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이제 구체화됐죠. 누구를 죽이기로 하고 돈까지 줬으니까 살인 예비죄가 되고 기본 범죄를 범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예비의 그 실행 실제 행위 형태는 무정형, 어떤 형이 없습니다. 무한정이다. 그 다음에 이따 배울 여기에는 미수에는 장애 미수가 있고 중지 미수가 있고 불능 미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로 시험 물어볼 때 여기를 물어봅니다. 중지란 어디서 쓰는 말이다? 미수에서 쓰는 말입니다. 예비는 없습니다. 중지란 게. 이따 할 거야. 예비의 중지는 없다. 그 다음에 예비에 대한 공동정범은 인정되는데 이건 공범할 때 할 거예요. 예비 교사나 예비 방조는 없습니다. 예비 교사는 있는데 방조가 없어. 이따 할 거야.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조심.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요. 형벌이.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는 예비 범죄로서 법에 규정인데 뭐까지 써야 돼? 범죄뿐만 아니라 못도 처벌하려면 형벌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비는 그 규정이 자, 처벌되는 법 규정과 형벌 규정이 다 어디가 있어? 형법 각치기가 있습니다. 미술은요, 처벌 규정은 각치기가 있는데 형벌 규정은 총치기가 있습니다. 달라요, 이게. 자, 보자고요. 내가 예를 들어놨는데 그때 자, 강 342조 미수에서 강도의 미수는 처벌한다. 자, 처벌 규정이 어디가 있어? 각치기가 있습니다. 형법 각치기가. 그리고 이제 그 처벌 규정은 이따 배울 거예요. 미수는 이렇게 처벌한다. 정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43조입니다.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자, 처벌 규정이 어디가 있어? 각치기겠죠. 7년 이하의 규정이 한다. 진역에. 형벌 규정이 어디가 있어? 각치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를 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예비 음모에 대해서 처벌 규정만 해놓은 거예요. 형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처벌 못합니다. 처벌 규정만 있습니다. 미수범의 총칙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총칙의 규정은 뭐에 대한 처벌 형벌 규정이야? 미수범에 대합니다. 이놈을 가지고 예비 음모를 준용한 것은 뭐가 돼? 유추해석이죠. 피해자에게 불리하잖아, 피고인에게. 그래서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으나 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미수형을 준용 못합니다. 안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미수는 처벌 규정과 형벌 규정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미수는. 예비음모는 처벌 규정과 형벌 규정이 뭐야? 한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조심하고요. 예비죄는 모두가 고의, 목적, 추상적인데 그 예비의 규정 있잖아요. 거기 8번에 이건 한번 읽어보고 다만 적어도 시험 보러 갈 때는 주의 규정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재산범죄에서는 다음 주부터 배울 강도죄만 예비음모로 처벌하고 위조죄에서는 통화위조와 유가증권만 예비음모로 처벌하고 살인죄에서는 보통살인, 전속살인, 위계살인 3개만 처벌하고 나머지 살인은 예비음모가 없고 방화죄는 자기건조물 방화죄와 물건방화죄는 예비음모가 없고 나머지는 있고 도주죄 편에서는 도주 원조죄만 예비음모가 있고 일반교통방지는 없는데 적어도 시험 보러 읽어는 봐야 됩니다. 안 읽어도 관계는 없는데 미수범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